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삶을 디자인하는 명리샹의 목정입니다. 전 시간에는 상생의 작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상생의 부작용과 설기의 부작용, 그리고 상극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리학을 공부할 때 모든 사물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상생에도 건전한, 유리한 상생이 있고 건전하지 못한 불리한 상생이 있어요. 이때 상생의 부작용과 설기의 부작용을 가리키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걸 보통 사자용어로 명명해서 사용하는데요. 그럼 상생의 관점에서 부작용을 우리는 반생이라고 합니다. 생해주는 오행이 도리어 해가 되는 것을 우리는 반생이라고 해요. 보통 상생은 긍정적이고 유리한 작용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반생이라는 것은 생해주는 오행이 도리어 해가 돼서 불리하게 작용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상생, 상극의 원리를 학습하고 이해하실 때 항상 주체를, 기준점을 잡고 학습하셔야 이해하기 쉽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현대 명리학은 주체를, 즉 나의 기준을 일간이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부터 일간이라 하면 나라고 이해하시고 학습하시고 강의를 시청하시면 돼요. 그럼 목을 기준으로 할 때, 이 목을 나라고 할 때 목인 나를 생해주는 것은 수오행이 수승목해주는 관계예요. 그럼 상생의 관계는 일단은 목의 입장에서 수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유리하고 긍정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반생이라는 개념은 오히려 목인 나를 생해주는 이 수오행 때문에 도리어 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반생의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이 나무는 적절한 물의 공급으로 이 나무는 생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물이 많으면, 물이 넘치면 이 나무는 뿌리가 뽑혀서 물 위로 붕둥 떠다니는 부목되는 나무가 돼요. 그럼 원래는 이 수라는 오행이 나를 생해주고 도와주기 때문에 목의 입장, 나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이고 유리하지만 이렇게 수가 많을 경우 도리어 수오행이 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을 사자용어로 수다 목부라고 해요. 이렇게 이 상생의 관계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반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용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자용어를 살펴보면서 상생의 부작용인 반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다화멸이라는 사자용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 화의 입장에서는 목의 생을 받는 것이 도움을 받기 때문에 원래는 유리한 관계이지만 나무가 많을 경우 오히려 이 불을 지펴주는 것이 아니라 불을 꺼지게 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반생의 관계라고 하고 사자용어로 목다화멸이라고 우리는 명명해서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화다토조라는 이 사자용어는 불이 너무 많으면 흙이 메마른다고 해서 불리하게 작용된다는 뜻이에요. 이 뜻은 조토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토의 입장에서 원래는 화생토 하면 토가 화의 도움을 받아 온토가 돼서 생토로 만들어주는 것이 화생토의 관계인데, 화가 많을 경우, 불이 너무 강할 경우에는 온토로 해서 생토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토를 메마르게 해서 조토로 만들어져 오히려 화의 생이 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독이 된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토다금매는 흙이 많으면, 흙이 너무 많으면 금이 묻혀 쓸 수가 없다는 뜻으로 생해주는 오행이 도리어 해가 돼서 불리하게 작용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금다수탁이라는 이 용어도 금생수 할 때 금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물이 탁 깨져서 생해주는 금의 오행이 도리어 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수다목부라는 용어도 앞서 설명한 것처럼 물이 너무 많으면 나무가 물 위에 뜨게 돼서 나무가 생장하지 못하고 물 위에 떠다니는 부목되는 현상으로 야기돼 이때도 생해주는 수의 오행이 도리어 해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사자 용어들은 반생의 개념의 용어들이에요. 반생의 개념을 정리를 하자면 목의 입장에서 목이 나일 때 나를 도와주는 수오행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을 반생이다 라는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설계의 관점에서의 부작용을 우리는 반극이라고 해요. 이 뜻은 뭐냐? 생하는 오행이 도리어 해가 되는 것을 우리는 반극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목의 입장에서 목을 나라고 할 때 목의 입장에서는 화를 생해주는 관계예요. 그럼 목이 화를 도와주는 건데 화의 입장에서는 도움을 받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유리한 관계라고 했습니다. 이 상생의 관계는. 그런데 화다 목분이라고 해서 목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조건 없이 화를 생해주는데 화가 너무 강하게 되면 오히려 반극하는 작용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이 화가 목을 극하는 현상으로 목의 입장에서 목의 나무는 잿더미가 돼서 불리하게 작용된다라는 뜻이 이 반극의 개념이에요. 자, 그럼 반극에 관련된 사자 용어를 살펴보면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화다목분이라는 사자 용어는 화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나무는 재가 돼서 반극의 현상으로 생하는 오행이 내가 생하는 것이 도리어 해가 된다라는 것을 사자 용어로 화다목분이라고 하고요. 토다화식은 토가 너무 많으면 불이 꺼진다라는 의미예요. 흙이 너무 많으면 불은 꺼지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금다토변이라는 용어는 금이 너무 많으면 흙도 변질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다금침이라는 용어는 물이 너무 많으면 금이 물속에 잠겨버려서 불리하게 작용된다라는 뜻이에요. 목다수축이라는 용어는 나무가 너무 많으면, 목이 많으면 물이 메마른다라는 뜻으로 생하는 오행이 도리어 해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설계의 관점에서 부작용을 볼 때 이 용어를 반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생에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이고 유리한 관계가 상생의 작용 원리이지만 반대로 과유불급하면 도리어 반생과 반극의 작용으로 변해서 오히려 상생의 관계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이해하고 숙지하셔야 돼요. 이런 사자 용어는 외우셔도 되고 이해하시는 정도로만 학습하셔도 무관합니다. 다음은 상극의 작용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상생과 상극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살펴봤어요. 오늘은 이 상극이라는 작용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상극의 이 극자는 이길 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상극의 의미를 이해하실 때 통제하다, 억제하다, 컨트롤하다, 힘들게 하다, 어렵게 하다라고 이해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상극의 관계는 부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된다라고 했고요. 그럼 자세히 상극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생이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각각의 글자는 상생하면서 생생부식하면서 작용한다라고 했어요. 반면 상극의 작용 원리는 한 글자를 건너뛰고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이렇게 작용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상극의 관계는 별표처럼 이러한 모양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목의 입장에서 목을 나라고 했을 때 이 목을 극하는 것은 금이에요. 금은 금이 목을 금극목하는 관계입니다. 나인 목의 입장에서는 금이 나를 간섭하고 통제하고 어렵게 하는 오행이기 때문에 상극의 관계는 일단은 불리하게 작용되는 관계라고 이해하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물에는 양면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금이라는 오행이 나인 목을 극하고 통제할 때 나를 힘들게 하고 통제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금이지만 때로는 적절히 조절해주고 제어해주면 나인 목의 입장에서는 상극의 작용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나를 극하는 오행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관성이라고 해요. 아직 우리가 육신과 십성에 대해서 학습하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 직장이나 조직은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관운이 있니, 직장운이 있니 하는 것이 이렇게 나의 기준에서 나를 극하는 오행이 있는 경우에 적절히 나를 극하고 통제하는
상극의 성분이 있어야 직장 온도 따르고 관록 온도 따르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상극의 관계도 불리하게만 작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주 구조에 따라서 유불리가 다르지만 일단은 이 극의 원리도 마냥 불리하게만 작용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만약에 불리하게 작용된다라고 하면 그거를 다른 말로 우리는 살이라고 하고,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고 나를 적절히 통제하는 관계라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관이라고 해요. 이거는 나중에 학습할 때 설명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상극의 관계도 건전한 상극이 있고 건전하지 못한 상극이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화의 입장에서 화를 나라고 볼 때 화하고 토는 화상토하는 관계입니다. 근데 토가 많으면 토다화식이 된다고 했어요. 이럴 때 목이라는 오행이 토다화식되는 작용을 억제해주고 통제해주면서 목은 또 화를 목생화해주기 때문에 화인 나의 입장은 토다화식될 우려가 적어지기 때문에 목국토의 상황이, 상극의 상황이 건전하게 긍정적으로 작용되는 상극의 작용 원리예요. 그리고 목의 입장에서 목을 나라고 할 때 목이 두려워하고 불편해하는 것은 금이에요. 금을 도끼로 비유했을 때 도끼는 나무를 벌합니다. 즉, 이 도끼는 나무를 쪼개는 거예요. 이럴 때 목인 나의 입장에서 조건 없이 화를 생해주고 도와주는 관계입니다. 화의 입장에서는 목의 도움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럼 목이 조건 없이 화에게 베풀어 줬을 때 목이 긍정적으로 화의 혜택을 받을 때는 화라는 것은 금을 극하는 관계예요. 그럼 금인 도끼가 나무를 벌하지 못하도록 불로 금을 녹이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화극금의 작용은 건전하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상극의 관계입니다. 상극의 작용을 정리를 하자면 상극의 작용은 첫 번째 지나친 기운을 억제하고 통제도 하지만 자신을 낳은 오행을 보호하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대표적으로 이 목이 화를 생할 때 금이 극을 못하도록 이 화가 화극금해서 목을 보호해준다는 뜻이에요. 화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낳아준 것이 이 목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극의 긍정적인 작용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목생화의 예를 들면 만약 목이 지나치게 약하면 목생화의 반작용, 반극이 일어나서 목이 도리어 제거되어 불리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화다목분이라고 했어요. 목이 두려워하거나 약해지는 것은 금극목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화는 목을 극하는 금을 화극금으로 통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화극금은 건전한 화극금의 작용이다 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상극의 작용도 건전치 못한 상극이 있어요. 이 또한 사자용어로 이제 명문에서 사용하는데, 역극이란 극하는 오행이 도리어 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역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극하는 오행이 도리어 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술을 나라고 할 때 내가 극하는 것은 화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 화가 강하고 세면 수인 물은 불을 끄지 못하고 오히려 증발되는 것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화다수패라고 하는데, 이렇게 내가 극하는 오행이 도리어 나인 수를 해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상극의 반작용인 역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역극도 사자용어로 명명해서 설명하는데요. 각각 살펴보면 화다수패라는 용어는 불이 많으면 물이 증발해서 없어진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 역극의 현상으로 불리하게 작용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금다화멸이란 금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불이 꺼지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도 역극 현상으로 불리하게 작용된다는 뜻이고요. 옥다금결이라는 용어도 나무가 많고 강하면 오히려 쇠가 깨진다는 것이, 나무가 강할 경우 오히려 이 도끼, 쇠를 도끼로 비했을 때 도끼가 이질러져요. 이런 경우 역극 형상으로 불리하게 작용된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토다목절이라는 것도 흙이 너무 단단하면 나무가 부러진다고 해서 토다목절이라고 하고요. 수다토류는 물이 강하게 흐르면 흙이 쓸려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너무 많거나 강하면 도리어 이 제방 흙이 뚫려서 불리하게 작용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반생의 작용과 반극의 작용, 그리고 상극의 작용, 또 역극의 작용까지 살펴봤어요. 이것을 베이스로 해서 1차적으로는 사주를 살피는 거예요. 그만큼 상생의 작용과 상극의 작용, 그리고 반생, 반극, 역극의 작용은 아주 중요한 원리의 개념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오행 배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